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처음 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며칠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21년도에 통과한 이후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공개할 때까지 그 한 2년 정도가 비는데 그 사이에 민간 용역 업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변경안을 검토했었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건데 첫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 노선을 보는데 작년 5월인 거죠. 예.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작년 5월에 취임 이후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며칠 사이에 이제 민간 업체가 다른 대안 이게 사실은 양평 국민들이 강화 IC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 그걸 검토하다가 이제 제3안 대안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발표가 된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전에 2018년 2월 당시에 양평군 내에서 양평 2030이라는 기본 계획을 만드는데 네. 거기에도 이미 이 강상면에 붙이는 안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새로 그 사이에 밝혀진 거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이 강상면에 JCT를 만드는 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굉장히 부풀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의혹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여전히 의혹이 있고 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계속 논쟁을 하면 저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말싸움만 하다 결국에 손해는 양평 군민들만 보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한 보름 정도 네. 이 건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사회적으로 비용만 하늘에 막 날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띄워주셨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속도로 특혜 공방 남은 의무는 이게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2021년도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공개가 됐다라는 게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국토부가 용역을 줘서 한 민간 기업이 이거를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혹이 해소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는 건데 민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입찰이 된 게 3월 15일이에요. 이 그래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9일 뒤에 착수 보고에 종점 변경안이 검토가 된다라는 문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인수위 때 압력이 이미 가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거는 문재인 정권은 맞긴 하지만 말미였고요. 실제로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까지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런 살아있는 권력들이 작동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걸쳐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지만 민간 용역의 결과가 민간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는 국토부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용역에 대한 시기만 나온 거지 그 과정에서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그래서 수정안으로 가는 시점에서의 누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수정안으로 가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일가의 땅과 가까워지면서도 강남권과 더 빠른 접근성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지금 국토부와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뭐 기자 간담회를 하던 설명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의혹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오히려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원희룡 장관께서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두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궁금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덮기 위해서,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럴 건가? 라는 국민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상임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국정조사 하자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오늘. 예, 당대표께서 이제 국정조사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17일 날 우선 국토위에서의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명확하게 해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감사원 감사를 엄청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방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해소라면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언제까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꼬리에 말꼬리 이렇게 가는 거고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갖고도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가지를 하나 보죠. 첫째 하나는 지금 꼴대가 자꾸 바뀌어요. 첫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상면에 JCT를 만든다고 하면 네. 처음에는 IC였죠. 예. 이게 출입이 가능한 IC. 그거는 근데 그게 좀 아니라 혼돈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좀 예. 막혀 있는 예. 출입이 불가능한 JCT인데 그렇게 돼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고 그게 국정농단에 준하는 특혜고 네. 여기서 엄청난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사실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 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논란 저런 논란을 막 만들다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국정을 얘기를 하느냐라고서 꼴대가 좀 바뀌어요. 네. 지금 와서 어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는 네.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또 표현을 해요. 대통령이 왜 직접 얘기 안 하고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해요. 엊그제만 해도 대통령께 뭐 만기칠남이라는 비판을 했던 야당이에요. 네. 이제 와서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대통령이 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어제 시민단체의 소통관에서 주선해서 기자회견했던 것처럼 네. 윤석열 탄핵, 정치 공방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사안이 복잡하면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땅값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노선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던 게 확인이 돼요. 예. 이제 와서는 또 그 꼴대를 자꾸 바꾸면서 시비 거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인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노선이 검토된 건 맞지만 그 사이에 인수위 때 노선이 바뀔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전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무슨 신내림 서기관이 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18년 2월 당시에 양평군의 누군가는 신내림을 받아서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JCT를 붙여야 된다라고 신내림을 누군가 받았거나 양평군에 있는 어떤 관계자가 아니면 국토부의 어떤 관계자가 또 그때 당시 2018년 2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JCT를 해야 된다라고 신내림 받은 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 도로 설계 전문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그 용역 회사의 누군가가 또 신내림을 받아서 3일 만에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위 때 그 복잡한 인수위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노선을 만들어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말꼬리를 잡고 들어가 봐야 논쟁만 계속되는 거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민주당도 양평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좀 건전한 논쟁을 좀 하고 그 사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 마냥 정쟁 만들고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국정조사까지도 하고 대통령이 도망갔다고까지 인식을 한다면 저는 뭐 계속 이 논란은 끝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예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정부 말고 다음 정부에서 하게끔 하거나 지금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변경 노선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 예비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또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해는 결국엔 양평 국민들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인수위 때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어떤 압박이 있고 압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KDI가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보고서가 400페이지가 넘던데. 그럼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막 하고 있는데, 자, 그 강상면에 JCT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도면이 없습니다만 강화 IC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화 IC를 양평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네. 강화에 있는 주민들이 양서면에 있는 주민들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교통 흡수 효과도 그게 높고 네. 하기 때문에 강화 IC를 만들어 달라. 강화 IC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L자로 꺾을 예. 수 없어서 강상면 JCT를 만들게 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억측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이 지금 2018년도부터 그 노선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면 왜 예타안에는 포함이 안 됐을까요? 예타는 21년도에 있었고요.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 두물머리의 교통량을 분산을 해야 된다는 원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양서면에 JCT를 붙여야 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전 민주당 소속의 네, 네. 전 양평 군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양서면에 가는 노선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거고, 네. 그게 불합리했고 강서면, 강상면 주민들이 강화 IC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대안 노선이 나타난 거지. 그게 누구 땅에 거기 있어서 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억지스럽고 어디 저기 신내림 서기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또 말씀드려야죠. 저희 박정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토론과 논의와 대안 마련해야 된다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 네. 우리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두물머리 공통 체증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면에서의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내림을 받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권 개입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참 안 좋은 관행들이 생기고 있는데, 야당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정치 공세, 네. 정치 공세이자 선동이다 하면서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저는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차근차근 팩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당시에 어떤 연구 용역 결과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더 의혹이 커졌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그런 불안과 의심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그래도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따져보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도 장점이자 잘하시는 거, 카르텔 깨겠다, 기득권 깨겠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개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국토부에서의 이런 고속도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노선이든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카르텔이나 어떤 이권 개입이나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조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신뢰를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의 아주 스킵이 된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할 또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숨어 있는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사안이 발생됐던 아주 기본적인 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그 동해 뭐 하는 몇몇 그 기술 도로 설계 기술 용역 받았던 업체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예. 게 해서 대안이 나오고 주민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었죠. 네. 양평군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아마 7월 초일 겁니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예정된 그 공청회를 가지고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전 양평군수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계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건 김건희 여사의 특혜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등 몇몇이 문제를 굉장히 삼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돼 있던 공청회가 무산이 돼요. 무산이 돼서 시끄러웠고 이런저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당정협의라는 걸 열어서 그럼 어떻게 이걸 논의할까 하는 과정에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논의를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좁은 정부에서 그다음에 여당에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 과정이 빠졌느냐라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다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 논란의 발단도 역시 민주당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좁은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키웠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저는 백지화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백지화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한 일주일여가 지났잖아요. 예.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객관적인 팩트가 몇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서 IC를 붙이면 전 양평공사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전혀 땅값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이건 특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이미 양평군에서 기본계획으로 그 안을 검토했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마지막 강화 IC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을 검토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 상황에서 여전히 계속 논란이 있고 여전히 계속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도돌이표적인 상황이 계속되니까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오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골관이 되는 의무는 뭐고 그다음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이건 대통령 일가의 특혜다, 국정농단이다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일견 조금 많이 나가서 오해한 부분도 있다라고 시작을 한다면 저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도 그때 얘기하면 돼요. 아까 제가 꼴대를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라는 부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또 원희룡 장관이 잘못했다라고 또 일로 몰아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타나라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막 섞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다 보면 그다음에 답은 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민주당 사과는 맞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면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저도 지역구가 원주라 가끔 이 기왕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랑 막히면 그쪽 노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가 뭐 뚝딱하면 내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 시작을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 4-5년 이상 걸릴 텐데 시작해야죠. 근데 마냥 저렇게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닌 한 누구 땅이들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고 괜히 오해 삼고 정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국토부 장관도 이 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당 의원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은 국토부와 좀 전향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설득할 의지도 있어요.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그런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원님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공방들에 있어서 의구심을 계속 불러 일으켰던 거는 그 여당과 원희룡 장관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노선을 변경 요구했냐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우리는 IC를 설치해달라고 했지 수정안으로 요청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왜곡된 사실들이 남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원희룡 장관이 이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한 인지 시점 뭐 최근에 알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 10월 국정감사 때 한준호 의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모를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인수위원회 때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장관. 그 당시에 사실 최은순 우리 장모께서 이런 부동산 관련한 양평 부지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뭔가 더 커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백지화 선언을 장관으로서는 무리수를 두면서 정치 인생을 걸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소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막 김부겸 총리, 이해찬 총리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양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홍준표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신 네. 만큼 결국에는 양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적 해소를 오히려 말끔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처분하겠다 이런 좀 선언도 하신다면 전혀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윤석열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토위시니까 혹시 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당정 협의 때 사실은 지역구에 일이 있어갖고 참석을 못했고 이후에 뵙지 못해서 아, 그 당정이 있었군요. 협의를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원희룡 장관이 그 당정할 때 굉장히 바빴다. 전화 받고 메모하느라. 그런 그 얘기가 현장에 있습니다.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논쟁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좀 전에 신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논란을 계속 만들잖아요. 계속.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논란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지화하고 다음 정권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정부에서 해라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 다시 저희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강화 IC를 설치할 경우 예. 이렇게 90도 꺾어져 올라가야 돼요. 종점 그러니까 양서면이라는 JCT를 만들려면 네. 90도 꺾어 올라가는데 그게 도로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보더라도 예. 저게 가능한 건가? 지금 저희 보시는 도면에 보면은 그 대안이라는 글자 위쯤이 아마 그 예정돼 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강화 IC일 텐데 예, 이게 아마 거기서부터 여기 일안으로 나와 있는 게 원래 검토됐던 원래 거고 일안이고요. 예, 삼안 같은 게 아마 이제 강화 IC를 거쳐서 일안으로 올라가는 안일 것 같습니다. 강화면에 이제 예. 상층부에 IC를 만들어서 만드는 예.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안이- 이안이 국토부가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이라는 글자 위에서 일안인 양서면 분기점을 갖다 붙이려면 고속도로가 직각으로 꺾어줘야 돼요. 이게 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저게 합리적인가? 라는 의심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얘기 안 드립니다만은 그 남한강, 북한강이 다 물려 있는 데라서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삼안 대안이라고 하는 게 도로도 그러니까 다리도 원래는 대안 초안은 원하는 한강의 다리도 2개를 만들어야 되는 예. 거고 근데 이 삼안이라는 건 다리 하나만 만들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예.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안 미치고 그다음에 이 삼안과 일안 사이에는 사실은 그 전원주택지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 한강 수계를 따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 전문가와 달리 예. 정치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정쟁하는 게 예.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17일인가요? 국토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요. 예. 근데 글쎄요, 뭐 이런저런 사실관계가 많이 등장을 해서 네. 과연 그날 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또 장관 불러놓고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좀 공허한 논쟁이 되지 않기, 생산적인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네. 저는 민주당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알겠습니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전체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논란이 시작됐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누가 왜 바꿨냐라는 거였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 근거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왜 결정을 했는지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본의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국민적인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데는 많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IAEA 결과나 아니면 도쿄전력에서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라는 건 항상 균형 있게 그리고 상호 양쪽에서의 끌려감 없이 당당하게 하면서도 일본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해양 이런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태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추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 바라건대 오염수 방류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더 한다면 뭐 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소 방출이나 수증기 방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풀어가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이 정말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비용적인 거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국제적으로 공조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구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 시각에서의 좀 더 전문가들과 보건, 환경, 인권 이런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야당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예. 뭐 잠깐이라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그 나토 정상회담 계기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여정이 그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키는 상황에 오늘 아침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고, 예,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일 그다음에 서방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의 북핵에 대한 대응, 한일 간의 공조 이 와중에 지금 뭐 통화 수합도 다시 재개가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네. 이제 그 정부가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만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예.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일부 보도 보니까 현지에서 아마 발표가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거다라는 예. 보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일 정상회담 오늘 있는 정상회담의 전체 주제가 되기는 어려울 거고 일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2년 동안 11개의 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결론을 이제 와서 또 다시 뒤집고 국제 간의 신뢰라는 것도 다 없애고 또 다시 없애서 원점화하자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사실은 지금 현재 야당 의원 몇 분들이 좀 동경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메시지가 메아리 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공허한 얘기들, 그다음에 국제 사회의 일환으로서 자꾸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원칙들을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인데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관철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 여당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 꼭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제하고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자 이거는 예. 매우 한계가 있는 그리고 결론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식으로의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의 논리가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기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을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까? 저는 지금의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 절체절명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일단 최선은 다한다. 예,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회 일원으로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일본에도 전달하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의 이 일본 내에서도 여론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산업자들도 그렇고 상당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염수 방류가 능사는 아니고 그 대안에 대해서 지구 환경의 입장에서는 어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을지 끝까지 노력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런 예. 면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 양평 고속도로하고 다 비슷한 얘기예요. 계속 제가 말꼬리를 잡고 자꾸 그 정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배출권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정부가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문가도 파견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강경화 장관은 이거는
그 일본 내정의 문제라고까지도 표현했고 이후에 정의용 장관은 세 가지 조건을 주면서 IAEA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해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2년이 지나치고 해서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IAEA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알프스는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30년 후에 있을 얘기인데 그때 위험에 미리 우리가 대비해야지 왜 그러냐. 자꾸 꼴대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은 계속 돌고 도는 논쟁만 두지 않아요. 저는 예. 그 점을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민주당이 제발 좀 네.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국민의힘에 잠시만요. 예, 저도 국민의힘에 제발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네.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결의문까지 냈었기 때문에 이게 야당일 때 국민의힘과 여당일 때 국민의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 국회에 대한 이건 국민의 신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여당이거나 야당일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하고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국회의 기능이다. 네. 행정부가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국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는지를 지적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그런 국민적 목소리를 충분히 예. 대변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정부에서 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네, 바입니다. 저희가 1분 지나긴 했는데 당장 내일 그 보건의료 노조 파업이라서 일단 전문 분야시고 해서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떻게 좀 대책을 내놔야 할지 짧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 건강에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국립암센터의 수술 취소 문제도 그렇고요. 부산 양산 부산대 그 병원에서의 이슈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치료를 받는 우선은 국민들의 진료 차질이 없는 방식으로의 그런 노조의 요구가 되어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7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나 아니면 간호 4대 환자 수의 비율 조정이나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뭐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이런 주장들은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요구들인데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방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또 이 타이밍에 한 번에 터지고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사전의 소통과 업무 범위의 조율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좀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14개 의료단체 중에서 많은 부분은 또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네.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 저는 오후에 보건복지부 주재로 무슨 병원장 회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론이 좀 나와서 예. 이렇게 파업해서 환자분들이 퇴원하고 수술을 예.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제발 좀 안 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당장 급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진료 차질, 뭐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환자들을 내보내는 뭐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와 이 노조 간의 협상이 좀 오후에라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